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또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발표 났더라고요. 방역대책 발표됐어요. 좀 아까. 전국 사적 모임 4인. 똑같대요. 전국. 그리고 9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세부 사항은 표를 봐야 될 것 같아. 업종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뭐 어제 봤더니 뭐 8,000명까지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아니었나 봐. 다이 코로나가 돼 버렸어요. 그죠? 뭐 하루에 뭐 위중증이 1,000명 가깝대요 보니까. 그죠? 이거 좀 큰일은 큰일이에요. 다들 개인 방역 잘해야 될 것 같아. 봐봐요. 그러면 우리 내용에서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개사건 같은 경우 관계 없잖아요. 무슨 뭐 마스크를 열고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뭘 먹는 데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 아무리 봐봐. 그죠? 먹는 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맨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식당 가서 먹는데 무슨 뭐 한 숟갈 먹고 뭐 올리고 한 숟갈 먹고 이러고도 하잖아 보면. 그래까지 외식을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정비법. 뭐 중개사고는 별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12페이지 좀 펴보세요. 12페이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란 그림이 보일 거예요.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시작.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뭐를 해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봐요.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라는 말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했죠.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라는 말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고자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뭐를? 서울시의 부동산에 대한 거를. 우린 그러니까 그 도시관리를 알아야지만이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저번 주에 배웠다시피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을 하자. 무슨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12페이지 정 가운데 있죠?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게 스피치 기법을 써봐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맨날 입으로 말해보세요, 노래 불러요, 손 들어요, 뭐 움직여요 이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또 기억력이 훨씬 많이 각인이 돼요. 이게 그냥 말로 외우는 거하고 뭐 아주 그냥 노래 부르는 거하고 율동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요인이 생겨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야. 그 노래를 부르면 뭐가 떠오르는 거고. 아직은 안 떠오르지만 맞아. 조만간 떠오를 때가 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어떤 게 뭐예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자. 그게 뭐냐면 도시 개발 사업이었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자. 도시 개발 사업.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만든다고 해서 우리 송파 위례나 마곡지구 일대 뭐 등등등 유명한 성남 대장동 일대 이런 동네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가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한다고 하는 정비사업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정비사업.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겠죠? 그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해서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 라고 사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을 개량하는 뭐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업을 뭐라 부르냐면 정비사업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뭐라 한다? 정비사업. 그래서 12페이지 왼쪽 위에 있듯이 정비사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다? 정비 사업인 거고 우리 주변에 상계주공 단지들 7단지도 있죠. 여기도 이제 정비 사업 하겠다고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해서 진행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상계동 단지들은
최소 7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말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평균 잡아 10년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봤을 때 서울에 뭐 이 정도면 아니 양호하죠. 뭐 아직까지 훌륭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걸릴 것 같고 당장 뭐 내일 모레 무너질 위험한 동네가 먼저니까 아무래도 순서가 그렇죠?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하려면 장기적인 마음을 먹고 해야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만약에 요 A라는 것의 평가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평가됐는데 사업이 끝나고 뭐가 된다? 2억 원짜리로 뭐가 된다? 분양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억을 주는 게 같은 가치면 1억 원 정도의 분담금은 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사업 후에 어떤 건물을 받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가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을 뭐라 하냐면 이걸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개발 사업 배울 때는 뭐였죠? 땅값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면 사업전 걸 사업으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업 후에 토지를 주면 환지라고 하는데 사업 후에 건물을 주면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알고요? 사업 후에 토지를 주는 거면 뭐가 된다? 환지 계획인 거고 사업 후에 건물을 준다면 이거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례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전 가치가 1억 원인데 사업 후의 가치가 만약에 1억 원으로 갔다. 그럼 1억에 대해서 1억을 주는 같은 가치다. 그럼 비례율이 100%인 거예요. 그럼 100%의 비례율이면 2억 분양 신청했을 때 1억 원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비례율이 150%였다. 그럼 1억에 대해서 1억 5천을 주는 같은 가치겠죠. 그럼 분담금이 얼마야? 5천만 원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례율이 올라가야지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조합원들 거 분양하고 일반에게 팔아먹는 분양들이 많아야 돼요. 일반 분양이 많아져야지만이 당연히 수익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 조합은 분담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 넓고 기존의 아파트가 높진 않고 이렇게 됐을 때가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성이 좋진 않아요. 사실은 대충 봐도 그냥. 그렇죠. 잠실주공 단지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닌 겁니다. 그냥 봐도 높잖아. 그냥 봐도. 잠실주공 단지들 개포주공 가보면 5층 4층이야 막. 높아야 10층이고 대제는 겁나 넓고. 그렇죠. 뭐 전용 부분의 면적과 대지 지분이 거의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 몇십억이 가는 거야.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기서 정비 사업은 그런 게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이런 정비 사업이 600군데 가까이 있어요. 뭐 아직은 뭐 500여 군데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지금 들어오신 오 시장님이 원래 그 전전 시장이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뭐 초등 뭐 고등 뭐 중고등 무상급식 뭐 이거 이상한 이슈에 필 받아가지고 뭐 엄청난 안 되겠다. 왜 저럴까? 처음에 되게 그랬거든. 근데 이제 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더 위쪽에.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건데 졌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나가셨는데 그 당시에 오 시장님 그만둘 때 서울의 정비 사업이 뉴타운 포함해 660군데였어요. 그 당시에. 그만둘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박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양반 많이 달랐죠. 이 양반은 뉴타운 같은 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거를 뭐하죠? 이렇게 지키면서 재생시키는 것 정도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7, 8년 동안에 거의 서울시 도심 부도심의 공급이 스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공급 대사태와 뭐가 된다? 집값 앙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물론 돌아가시긴 했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물론 좋은 점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 계실 때 300군데까지 다운됐었어요. 반토막 난 거죠. 정비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오시면서 I'll be back으로 왔어요. I'll be back. 그렇죠. 10여 년 만에. 그래서 다시 또 정부 사업이 늘어서 한 450여 군데, 500여 군데 등등이 좀 늘으려고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솔직히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솔직히 저도 강의를 20몇 년을 했지만 볼 때마다 어려운 법이 정비법이에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법이 워낙 복잡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뭐가 된다? 이런저런 법에 특례법이 많아가지고 이 법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법은 우리가 나중에 업무하다 아시겠지만 연화무게가 돼요. 10개 정도.
그죠? 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법이 이 법이에요. 정비법.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의 정비법에 지금 나와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무슨 뭐 재개발 사업을 한다. 무슨 재건축 사업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대규모 사업이에요. 이건 대규모 사업인 거고, 이거 말고 소규모로 하는 재건축, 소규모로 하는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다른 법에 있어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 2월 달인가 이 법이 전면 개정되어지면서 소규모 사업은 따로 법을 분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건 다른 법에 있는 거에 오해하시면 안 돼. 굳이 말하면 우리 정비법은 대규모 사업이야.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업무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부터 볼 수밖에 없는데, 19년도에 나온 빈집의 전국의 통계치가 몇 세대인 줄 아세요? 빈집. 전국의 빈집 통계 200만 호예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빈집 그러면 시골 가면 빈집 있더라고요. 아니요. 시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도 5만 호나 있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파트가. 왜? 재건축 재개발되는데 진행이 안 돼. 비고 나가는 거야 그냥. 왜 세를 주지요? 골치 아프거든. 세 주면 안 나간다, 버틴다, 뭐다 그러면 또 뭐 달래야지, 뭐 지원금 줘야지. 그거 주느니 그냥 벼 넣는 게 속편하다. 그래서 벼 넣는데요 그냥. 얼마 안 남은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빈집이 무진장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빈집은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죠. 그렇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재정비, 촉집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많아요.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요 증산 2구역 아시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몰라요. 뭐라고? 모른다고. 가직을 삼지구 아시죠? 몰라. 뭐라고요? 모른다고.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뭐 전국에 무슨 수만 무슨 사업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말도 안 돼.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정비법은 2022년 10월 29일 현재 이때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날 뭐라고요? 2022년 10월 29일 현재 그때 법령의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는 단지 뭐죠? 저 조합원 있는 단지 그 단지들은 단지마다 이 법의 적용 시점이 달라요 사실은요. 그렇죠? 만약에 뭐 2011년 사업 11년도에 정비계획 만들어 시작한 단지였다. 그럼 그때 당시 법이에요. 그 당시의 법. 지금 개정된 거 아니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단지가 어느 단지의 기준 잡아 어느 시기의 기준을 잡아 시행하는 단지인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고 부칙 다 뒤져봐가지고 어떤 거 적용되고 안 되는지는 그 동네 중개업소가 제일 많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동네 장사 제일 잘 되는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일 잘 알아 그 양반이.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 그런 거는 해결 안 되면 물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보려면 단지마다 분석을 다 해봐야 돼요. 몇 년도 거고 언제 기준 사업이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리고 모든 거는 뭐가 된다? 22년 10월 29일 현재 법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꾸 얘기한다니까 아유 우리 단지는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몇 번 들었어 그런 얘기를. 아니라고. 우리는 22년 10월 29일 현재 이때 법령을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속 터져. 어쨌건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넘겨보시면 54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도 12페이지부터 시작했을까요?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 오늘은 정비 사업을 배우겠다는 걸 표시해 준 거야, 내가.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뭐다? 12페이지의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을 오늘도 보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면 12페이지 그림이 8주 중에서 뭐하죠? 6주 정도 지난 거예요. 남은 2주는 이제 건축법, 주택법 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페이지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공법의 60, 70%다.
그걸 배우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거를 강조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자꾸 요즘에 글 올라오는 게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그림책을 봤을 때 들었을 땐 이해도 되고 알겠는데 혼자 보려고 그러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당연히 안 들어오지. 어떤 책은 뭐 한 번 보고 들어와요? 기본서를 보면 날래나 기본서 보면 어디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뭐 보는지도 모르고 더 몰라. 기본서는 나중에 흐름 잡고 목차 잡은 다음에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걸 위에 펴놓고 읽으니까 여기 보는구나. 이 얘기. 여기 보는구나. 이 얘기.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바로 기본서를 보면 그게 인지가 안 돼요.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심 좀 하지 말고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동상인가? 어쨌든 믿어봐. 그렇죠? 괜찮아. 그렇죠? 하란 대로 하시면 안 힘들게 붙을 수 있어. 내가 그거 많이 연구하거든. 사실은 강의 연구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 힘들게 할까? 힘들지 않으면서 공법에 대한 저항력을 최소화할까? 그게 항상 고민이야, 저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스케줄을 짜. 어떻게 말해야지 안 삐질까? 어떻게 말해야지 덜 힘들까? 끝까지 꼬실 수 있을까? 이게 최고 관건이에요. 난 공법 강사 중에서 처음에 막 던지는 분이 있어. 이렇게 막. 이거 아니라고 봐. 그럼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어우, 정말 더럽게 어렵네. 이러면서 안 들어. 그래, 딴 공부나 하자. 세법이나 보고 앉았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꼬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실무 얘기나 법령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는 법령하고 달라. 근데 실무 얘기 안 해. 왜? 이거 하면 이게 법령인가? 이게 실무인가? 혼동이 와요. 지금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무는 언제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건 붓고 나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지루해 하니까 제가 여름쯤부터 되면 대충 얘기를 해줘. 왜냐면 앞에 거 알았으니까. 그럼 구분이 돼. 이게 법령이고 이게 실무라는 거를. 근데 처음부터 실무를 얘기해 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법령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 번 경험했던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 갖지 말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는 단지들 있죠? 거기 사건도 관심 갖지 말아요. 머리 아파요. 일단 나도 오래 걸릴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때 기준 법령 배우는 거니까 그냥 기준성으로 시험 합격이 먼저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봐봐요. 그러면 왼쪽 밑에 제 캐리커처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정비사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54 왼쪽 맨 밑에 거기 제 캐리커처 위에 있으니까 노란색 펜으로 쫙 형광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저번 시간에 제가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은 뭐라고 했어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작.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했죠. 지금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얘기하죠. 두고 봐.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 주지 않겠니? 두고 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이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비 사업을 교육을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왜 그 놀이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두꺼비 집 짱 먹었잖아. 크고 튼튼하게. 그렇죠? 부동산에 재질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상한 게 무슨 말 해도 잘 안 웃어요. 왜 그래요? 뭐가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하긴 나도 우울해요. 그렇죠? 뭐 아침에 오다가 또 코로나 그쵸 대책 바뀐 거 들어보니까 또 사적 모임 4인밖에 안 된대. 그러면 또 뭐 시간 빌라. 우울증이 왔어. 어쨌건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일단 오른쪽에 절차가 나오는데 절차 지금 말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오른쪽에 용어부터 볼게요. 55페이지 왼쪽에 좀 봅시다. 우리 나와 있는 55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5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내용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문제 관련된 게 적어도 두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32회 때에도 두 문제 관련 문제가 나왔고요. 많이 강조했다시피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정의를 물어봤던 게 요번에 32회 때 문제였어요. 거기 써져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아마 32회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많이 강조했었죠. 요번에 32회 문제였고요. 그리고 하나 써봐요. 33회라고 쓰세요. 재개발. 요게 33회예요. 재건축 34회라고 쓰시면 돼요.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순서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렇죠? 믿어도 좋아요. 안 나오면 뭐 그 다음에 또 나온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는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적중률 100% 나올 때까지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씩고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의부터 보면요.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 정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봐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계동에 뭐 백사마을이 있다. 뭐 옛날에 뭐 신림동에 뭐 난곡지구가 있다. 무슨 뭐 옥수동이 있다, 성수동이 있다. 다 사업이 있기 전에 아주 뭐 복잡한 동네였는데요. 이런 데 가보면 어떠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길이 다 뭐 계단이고 차도 못 댕기고 그냥 봐도 정비 기반시설 같은 도로 같은 게 있잖아요. 형 앞에 가 봐요. 극히 열악해요. 극히 열악.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이 뭐다? 극히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이라는 게 시작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이라는 게 밀집돼 있는데 그냥 밀집된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요. 과도 밀집.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달동네라 부르는 동네.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 유독 달이 가까이 보이는 동네. 그렇죠. 이런 동네가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달 떴죠. 팔광.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동네에는 도시의 고소득 주민분들이 살겠죠? 아니고요. 도시의 고소득 주민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분들이 아이고 오늘은 뭐 먹고 사나 이러면서 시름시름 뭐다 살고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소득 주민분들이니까 아마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데 오래 살아봤거든요. 지금은 낮았지만 조금. 근데 살아보면 훨씬 더 밝아요.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돈이 많이 없어도. 근데 지금은 좀 내가 좀 살잖아요. 근데 더 시름이 많아요. 주변 지인들 보면 뭐다? 돈 더 벌고 싶고 돈 더 튀기고 싶고 투자 더 하고 싶고 더 고민해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맞아? 벼락거지가 되고 이러면서 더 괴로움이 많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소유. 그렇죠? 아직은 제가 실현할 수는 없지만 그죠?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그래서 이게 돈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 어쨌건 뭐예요?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한 동네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요. 요걸 그대로 문제 낸 게 바로 우리 시험 문제 32회 문제였던 거예요. 박스에 쳐놓고 무슨 사업이냐? 답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본다면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뭐를 공동 이용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나 뭐가 된다?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것을 확충하자.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 이따 얘기합니다만 보통 도로나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거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해요. 이것도 뭐로 봐주겠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정의가 두 가지가 돼 있죠. 1번은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고 2번은 뭐가 된다? 단독 다세대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정도를 확충한다. 한편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한다. 그러기 위한 사업을 뭐라 하죠? 우리가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정의 자체가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정의를 모르면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장 공익도가 높은 사업이고 저소득층들이 모여있는 부분들이라 공공주도용 사업을 생각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굉장히 뭐다? 공공주도용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거죠. 그리고 뭐 좀 물어보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소득 주민분들이라 조합을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100% 시장군수 등 LH 등이 시행을 하는 것이지 뒤에 나올 겁니다. 조합이랑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야 돼요. 아, 주거환 개선 사업은 정비 사업 중에 가장 공익도가 높고 이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며 조합 같은 건 존재할 수 없고 각종 지원을 많이 받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가장 사업이 안 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왜? 자본주의라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된 거예요. 민간업자들이. 그리고 공공이 주도에 나서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은 지연되어지고 슬럼화는 가속화되어지고 그렇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가끔가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오랫동안 이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차라리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일정 아파트 소유를 못하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잡혀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임대를 많이 짓는 게 방법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 쿼터제를 줘가지고 모든 주택 지을 때 임대를 70%를 줘라라고 한다든가. 잡혀가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잘못했어,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좀 임대주택 비율이 다른 나라에 좀 낮아요,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오늘 오해하지 말 건 요즘에 집값 상승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넓은 미국도 많이 올랐대요. 뭐 두세 배가 올랐대,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봅시다. 재개발 재건축. 그럼 봐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줄 알아요, 이거를. 근데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조문 나올 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구분을 못하면 조문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재개발 봐봐.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로 등이 좁아요. 그렇죠? 오거리죠. 이런 동네에 신호 한 번 받으려면 한 3분, 4분 걸려요. 근데 10m 갔는데 또 오거리예요. 10m 또 거리예요. 차를 끌고 댕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신호는 따박따박 찍혀 코앞에서. 돌아버려.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서 한 차가 초보라고 써 있는데 신호 4번을 주황글씨 갈 수도 있잖아. 따박따박 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거의 10분 먹었어 내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차는 막히고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은 밀집이 돼 있고 이렇게 열악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밀집돼 있다. 열악하다, 밀집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비기반시설 열악이다. 노불량 건축물 밀집이다. 이런 동네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여기는 뭐였죠? 비교해 본다. 여기는 극히 열악이었고 과도하게 밀집한다였잖아. 극히 열악, 과도 밀집. 그러니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다른 비교해 보면 과도 밀집, 그냥 밀집, 극히 열악, 열악인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해가시겠죠? 이런 동네에서 이런 정비구역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노불량 건축물 개량도 하고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정비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은 이런 정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형광펜, 요 밀집 열악 챙겨놓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일대에서 뭐가 되죠? 도시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일대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다, 상권 활성화다 등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우린 재개발로 봐요. 그래서 재개발할 때 꼭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재개발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있다. 상가와 공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개발은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상가나 공장 등의 도시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뭐로 봐주겠다? 재개발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나올 때는 꼭 주택만 짓는 거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문이 좀 더 이해가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everybody.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곳에서 주택의 개량만 할 수 있다. X. 주택 개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가, 공장 같은 것도 뭐다? 개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아주 문제의 사업이죠. 재건축. 앞에 이 단지도 재건축 단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계주공 7단지, 뭐 1, 2, 3, 4, 5, 6, 7단지
보시면 주변에 보실 때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이 엉망입니까? 깔끔합니까? 깔끔해요. 지금 여기는 노원역 주변의 동네 단지들 보면요, 개포주공 단지들 보는 거와 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렇죠? 뭐다? 도로 정비 기반 시설들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해요. 도로는 손댈 게 없어. 여긴 차도 별로 안 막혀, 이게 자체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양호한데 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한 거야. 30년들 지나면서. 이해 가셨죠? 그럼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뭐하죠? 개량하자. 이게 재건축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재건축은 당의 주택 단지를 고치는 거예요. 여기처럼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 포함해서 전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다? 당의 공동주택 단지를 고치는 거예요.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재건축은 이 조합원들이 동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단지만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 안 좋아? 겁나게 좋지. 게다가 기존의 공동주택이 아파트인데 5층밖에 안 된다. 심지어 4층도 있다. 연립이다. 뭐 이거 뭐 대지집은 대박이지. 뭐 이런 데 가면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지가 넓거든. 충분히 될 수 있거든. 저번에 그 친구네 집에 집들이 하느라고 걔네 몸테크하러 들어갔잖아요. 이제 몸테크하러.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잠시 좀 오더니 가봤단 말이야. 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동간 거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축구장 같아, 축구장. 멀리서 볼 때는 별로 안 넓은 줄 알았거든. 들어가 봤더니 장난 아니야. 동간 거리가 축구장 하나가 들어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넓더라고. 메타세카야 나무 뭐 한 30m 자라 있고, 무슨 뭐 하와이 같아. 나무만. 그죠? 나무만. 집은 노후불량. 축구장. 썰렁. 집은 쓰레기. 뭐 이러면서 등등등.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가 35억이니까. 그렇죠? 참 비싼 쓰레기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정비 기반시설은 뭐가 된다? 양호하다. 그다음에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모여있다. 이런 곳에 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인 거예요. 그럼 재건축 사업은 당연히 뭐가 돼요? 수익성이 좋으니까 밑에 있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야 돼요. 이걸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해요. 정 가운데 써있지. 재건축 안전진단. 정 가운데 55페이지 정 가운데 있잖아. 앞에 가봐요. 재건축 안전진단.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부시고 다시 지면 25억이 된대요. 그러면 부시고 싶을까요? 앉으나 서나 부시고 싶을까요? 앉으나 서나 부시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시고 싶어 환장을 하니 멀쩡한 집을 부시고 싶은 거지. 안 되겠다. 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해. 그래서 안전진단하는 거야. 이거 안전해 아직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통과될지 아닐지 미지수야. 뭐 예비진단 통과했답니까? 제가 알아보도록 하죠. 봐봐. 어쨌건 물어보지 말아야 돼. 봐봐. 나보다도 몰라. 봐봐.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진행하는 사업이 재건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재건축은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정비법은 안 나오는데 재건축은 또 다른 법이 어떤 게 있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우리 법에는 안 나와. 따로 법이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보통 우리가 이걸 재초환이라고 많이 불러. 일반적으로. 재초환이라고.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재초환은 따로 법률이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초과이익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개발이익이라고 하거든.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뭐 강남 단지 일대로 올 연말부터 연초까지 첫 뭐한다? 부가가 나올 텐데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너무나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오르기 전으로 시점을 잡으려고 아주 조합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적당히 중간 시점 정도로 해보지 않을까 싶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정부 한 3년 정도? 그렇죠? 그 정도로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끝나봐야 알겠지. 지금 협의 중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장난 아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버는 돈이 없는데 집 하나 있다고 초과이익 환수로 수억 원 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출받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참 문제죠. 아무리 봐도. 고액이들. 이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로 주거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정의가 다르니까 상황을 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아니에요. 공동주택 재건축입니다. 양호 공동주택 키워드 기억합니다. 양호 공동주택.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이상하다. 우리 동네는 단독주택지인데 재건축 하던데 저번 주에 저쪽 강남 쪽 가서 수업하는데 말이죠. 어느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저 방배 15지구인데요. 단독주택지 재건축하는데요. 왜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우리는 요때 기준 법령 보는 거라고. 물론 단독주택 재건축도 옛날엔 이 법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방배 15지구는 그 2012년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법이고 거긴 옛날 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단독주택지 한다면 그건 아마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의 소규모 재건축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법의 재건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법으로 가야 할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우리 거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문제 있어. 법이 아무리 봐도 전체를 다 통합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분류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다 따로 만들든가. 다. 응? 차라리 이거 따로 법 만들고 이거 따로 법 만들고 따로 법 만들고 제 시험 볼 땐 그랬었어요. 다 따로였었어 이게. 거기다가 합쳤다가 뭐 복잡한가? 그럼 좀 분가해봐. 이렇게. 이상한가? 들어와봐. 이게 반복이야. 계속 지금 반복. 미치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야. 난 아무리 봐도 개헌부터 해야 돼. 뭐가 됐든 간에 4년 연임으로 가든 뭐든 해야 되는데 5년 단임으로 가니까 계속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난 정치하는 거 아니고요. 난 개인적인 시민으로 생각하는 거야. 국민으로서.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눈 좀 떠봐봐. 두 팔 좀 틀어봐. 목 좀 돌려. 이 개헌이 쉽지가 않은가 봐. 이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답답해 죽겠어. 요즘에 계속 또 뭐 대선 행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엎치락뒤치락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러저러한 뭐 이것도 있고 무슨 뭐 배우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선거를 하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어쨌건 다음 주에 저 못 나올 수 있어요. 잡혀가서. 그러면 밑에 좀 봅시다. 수업할 때 정책이 하면 안 되거든요. 다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됐고요. 밑에 볼게요. 시행 방법이 있어요. 시행 방법. 여기 봐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 사업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왼쪽 밑에 시행 방법에서. 형 앞에 거 써요. 주거환경 개선의 왼쪽 밑에도 관리처분 계획이 보이고 재개발도 옆에 관리처분 계획이 보이고 재건축도 옆에 관리처분 계획이 보여요. 이해갑니까? 일단 그거 봅시다. 일단 세 사업 다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요. 사업 후에 건물을 준다면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사업 후에 토지를 준다면 환지 계획이고요. 그러면 사업 후에 건물을 줬는데 뭐 가치를 분석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사업 후에 어떤 건물을 줄 건데 어떤 건물로 처분해 줄 건데가 포인트예요. 그럼 왼쪽 끝에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뭘로 주겠다? 주택 부대복리설로 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택 부대복리설로 주겠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왼쪽 끝에는. 그죠? 그리고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지. 주택도 짓고 상가 공장도 지어요. 그러니까 뭐다? 재개발은 건축물로 관리 처분한다고 나와요. 재개발은 꼭 주택에 한정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은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건 당연히 주택을 주겠죠. 그죠? 주택하고 부대 복리설을 주는데 재밌는 건 오피스텔을 줘요. 특이하죠. 오피스텔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은 나중에 초과이익 환수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질 수 있도록 좀 풀어준 겁니다. 공급하는 건물의 종류에서. 근데 문제 뭐라고 나오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 경우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 처분이 안 됩니다.
뭐만 가능하다? 재건축만 가능하거든. 주거환 개선 사업하고는 다르니까 그거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써있죠, 정가운데. 모든 지역에 가능한 게 아니라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30% 이하로만 가능해요. 시작.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30% 이하로만 가능하다. 그것도 한번 나왔던 부분이 29회 때인가 30회 때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특성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 봐봐, 결론적으로 봐봐. 그러면 안전진단이란 단어하고 뭐하고 오피스텔, 이 말은 재건축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안 나와요. 그러면 안전진단 오피스텔보다 이 말은 재건축에만 나오는 거지 다른 사업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맨 밑에 토지 등 소유자가 보일 거예요. 뭐 말해, 토지 등 소유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분 왜 중요한 거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게 되면 조합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면 조합원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뭐한다? 해당령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봐봐. 토지 동그라미하고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와 건물을 따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물 소유 따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가 되어진다?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자도 별도로 뭐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만 있어도 건물만 있어도 그리고 지상권 뭔지 알죠? 봐봐요. 타인의 토지가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뭐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갑이란 자의 소유 토지가 있었다. 요 위에다가 을이라는 자가 남의 토지이지만 건물이나 뭐하죠? 무슨 뭐 정착물이나 뭐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뭐가 된다? 공작물, 수목 같은 거를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뭐하죠? 갖고 싶어요. 그러면 남의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용익물권으로 설정한 걸 지상권이라고 해요.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 공작물, 수목 같은 거 이런 걸 소유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설정해 놓은 걸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에 들어가? 그래? 그러면 무허가로 등기 안 치고 건물만 줘놓고 지상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주택 받으면 되겠네 이런 잔머리가 바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죠? 눈이 반짝반짝거려. 그렇지? 그게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지상권자에게 써있지.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상권자에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된다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좀 빈 땅 있는 곳에다가 나대진 아니어도 땅 주인하고 합의 봐서 구분해가지고 하다가 개집 짓고 허가 안 받고 등기도 안 치고 버티다가 나중에 새 집 재개발 재건축한다면 가서 주세요 이럴 거야. 주겠어요? 그거 되면 다 그렇게 해요. 그 의문점이 뭐야? 그러면 얘는 주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 껴주는 겁니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겠냐고.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 다 지어 입주하려면 30년 걸려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그지? 그 동안에 이 토지 쓸 권리가 있잖아. 지상권자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써. 그 토지를. 너 지상권 설정 목적으로. 이해가요? 그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인정해준다는 개념인 거야. 근데 얘가 지상권자가 버티고 말 안 듣고 동의하지 않고 사업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못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사용권을 인정해 줄게라는 의미로 인정하는 거지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상하다. 저번에 용산 갔더니 어떤 중개업자가 개집 뭐 등기도 안 치고 뭐 허가도 안 받은 뭐 집이가 있으면은 나중에 주택 준다 그러면서 나를 꼬시던데 사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우리 서울시의 정비 조례에 보면 법령 말고 서울시의 정비 조례에 보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 그래가지고 특정 무허가 건축물 대상에 등재된 건물이 있어요. 그 종류가 있는데 아마 89년 4월 며칠인가 그때 기준으로 등재되는 게 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상권자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등기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그거는 정비 조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배우는 건 법령이고요. 실제 업무라는 거는 서울시의 정비 조례가 있어요. 건축이면 건축 조례가 있고 조례에 가면 구체적인 시행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업무를 해야 돼. 법령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습니까? 우리 조례 시험 보는 거 아니야. 법령 시험 보는 거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 그러니까 내가 실무를 얘기 안 해준다는 그 얘기야. 그쵸? 실무하고 법령은 다르거든.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everybody 그렇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표정은 그러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시에 가서 물어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보면 될 거야. 됐고요. 여기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럼 재건축 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는 뭐겠냐는 거죠. 뭐라고요? 재건축. 그럼 재건축은 봐봐. 공동주택의 단지예요. 재건축은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지가 있으면 여기 101호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해당 내용 부분에 502호가 있어요. 그러면 요 502호까지 10집이 있는 거잖아. 그럼 공동주택은 요 대지를 공유하는데 그냥 공유하는 게 아니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10분의 1만큼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지분을 분리처분할 수 없는 수반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해가셨죠? 그럼 어차피 한 몸이거든 이게. 근데 이걸 따로 볼 수가 없잖아. 재건축은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 및 형편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 and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질 수 있을 때 그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인정하고 조합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따로 분류해서 인정해주면 재건축은 또 지분 쪼개고 토지 건물 쪼개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투기 문제도 방지할 차원에서. 그리고 어차피 공동주택이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여담인데 들어봐. 여담인데 사실은 원래 재건축은 공동주택 단지긴 하잖아요. 하지만 주변에 토지나 건물만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얘는 재건축을 했는데 주변에 떨거지 토지나 건물만 있는 것들 또는 토지 건물 있는 자들이 사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거 환경이 침해가 되니까 밖에 있는 거를 붙여서 할 수가 있어요.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서 주변에 토지나 건물만 있는 자가 존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렇죠? 포함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된다? 토지나 건물만 가진 자에게 너 조합원도 안 되니까 팔고 나가라고 하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매도 청구. 그래서 그 밑에 써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나와 있지. 아래쪽 화살표하고 X면 뭐라고요? X면 매도 청구라고 쓰세요. X면 매도 청구.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얘기잖아. 뭐라고요? X면 매도 청구합니다. 그렇죠? 너 조합원도 아닌데 팔고 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수용하면 안 됩니까? 수용은 아무나 하나. 재건축은 안 돼요.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이 아니고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토지나 건물만 가진 자에게는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에만 나온 단어 3개입니다. 뭐? 오피스텔, 안전진단, 매도 청구. 이건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처음부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스토리를 알아야지 단어가 나올 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초과이익 환수도 뭐다? 재건축만이고요. 초과이익 환수,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안전진단, 매도 청구, 이건 재건축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다른 답은 안 나와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잘 내용 이해하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노후불량 건축물 정의가 나올 거예요. 봐봐. 노후불량 건축물 시작.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은 말 그대로 노후불량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 지진에 견디는 성능, 내진 성능 확보되지 않았다, 뭐 40년까지 쓰는데 동그라미 비용이 더 들어간다. 1, 2, 3번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건 4번이에요. 뭐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85년, 8년 그 중후반에 진 단지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안전진단 진행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번은 특이한 사용거고, 가장 일반적인 건 4번의 시간의 도과. 20년 이상 30년 이하 조례 정하는 기간 지난 건축물이야. 우리 노원의 3개 주공단지 대부분이 이때 아닙니까? 85, 6년, 7, 8년 그때쯤일 거야 아마. 그렇죠? 이게 몇 년도예요? 88년인가? 87년인가? 85년? 아, 더 나중이네. 1단지가 85년인가 보다. 86년, 7년. 내가 다 알아볼게요. 이 95년이라고요? 아니야. 95년이 30년 안 됐잖아. 아니에요. 88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못해 이거. 말도 안 돼. 그렇죠? 88년쯤 될 거야 아마. 안 그러면 이게 진행을 못해요. 봐봐요. 기본적으로 저기 뭐야, 서울시의 정비 조례를 가보면은요, 공동주택은 30년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 왜 이것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30년은 지나야 돼요. 안 그러면 진행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21년이니까 91년, 88년 그때쯤에 해야 돼요. 95년은 말이 안 돼. 봐봐요. 그 정도. 어쨌든 봐보세요. 어쨌든 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뭐가 된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시작.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거 별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반시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이 뭐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가 33회 나올 게 이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 이거 나와야 돼. 33회. 됐죠?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은 뭐다?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이에요. 정비 사업을 위한 인프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에 도로, 상하수도. 너무 중요한 거. 국어, 도랑. 이거 주의하셔야 돼. 국어, 도랑. 새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안 나왔어. 그래서 국어, 도랑. 이거 물어보는 분이 있어. 이게 뭐예요? 뭐야? 인공적 수로지. 인공적 수로. 또랑. 그렇죠? 그거를 도랑. 그렇죠, 여러분? 국어상으로는 도랑. 발음상으로는 또랑. 그렇죠, 여러분? 또랑에 빠졌어? 여자 술 처먹고 이러면서 하잖아, 왜? 됐고요. 어쨌든 국어, 도랑. 아,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사과드려.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 내용에서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지역난방 있지. 다 뭐다 이게?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얼마 전 평가서에 뭐라고 나왔냐? 경찰서가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경찰서는 인프라가 아니야. 주체가 되는 거지. 공공시설로서. 그래서 오해 말 거, 경찰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고, 내가 장담을 하건데 국어 도랑 나와야 돼. 아마 이번 시험은 33회 때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정비기반시설만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이게 상당히 어려워 사실 이게. 박스에 쳐놓고 모두 고르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봐봐요. 공동이용시설은 뭐냐면 동네 생활복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뭐다? 생활복리. 동그라미 봐. 놀이터. 옆에 사진도 있구만. 그림도.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이런 게 다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생활복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화장실 및 수도 있는데 공동작업장은 뭐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작업장. 이게 공동이용시설인데 공동작업장이 뭐긴 뭐겠어. 공동으로 작업하는 장소지. 뭐라고요? 근데 그게 공동이용시설인데 이런 게 있어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왜 저소득층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증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자치적인 어떤 생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하죠? 어떤 생활 프로그램 같은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요즘에는 그 중증 장애인들 재활 프로그램 하면서 뭐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력 이걸 키우기 위해서 뭐 제빵이라든가 무슨 각종 뭐 경품 이런 조그만 무슨 물건 같은 거 만드는 작업장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로 활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공동 작업장도 지금 공동 운영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답 나왔던 게 뭐냐면 유치원이 답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유치원. 여러분 뭐 좀 물어보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 꼬맹이들 키워보신 분 아실 텐데 어린이집은 밑에 있듯이 노유자 시설이에요. 어린이집 경로당 어르신들 애들 노유자 시설. 근데 유치원은 교육연구 시설이에요. 교육연구 시설. 그래서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들어갑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유치원 나오면 교육부의 지원이 나와요. 우리 애들도 어린이집 보냈을 때는 보건복지부 지원이 나오더니 이제 유치원 보내니까 교육부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난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딸내미 3살 때 어린이집 가는데 가방을 메고 가는 거야. 아장아장 이렇게. 궁금했다. 가방에 뭐가 들었나? 그래서 열어봤더니 식판 하나하고 물수건 있더라고요. 기저귀하고. 그게 준비물이에요. 웃기대. 그때 참 이뻤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돼가지고. 어쨌건 확진자. 봐봐. 코로나 말고 오해 말고. 그래서 유치원이 답을 하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장 군수 등이라고 나올 거예요. 빨리 시장 군수 등. 여기 봐봐.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시장 군수 등이라고 언급이 되면 이 법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는 거를 다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군수 등의 정비조합의 인가를 받아라.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라. 시장군수 등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라.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우리 노원구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치구의 구청장. 특광의 밑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법에서 시장군수 등은 이걸 짧게 부른 거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걸 짧게 불러서 뭐라 불러? 이 법은 시장군수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어봐. 노원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인가받으려고 그래. 누구한테 가? 노원구청장한테 가는 거야. 그렇죠? 시장군수 등에는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읍이었어. 재개발 조합 만들려고 그래. 어디로 가?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인가 받는 거야. 포함된 거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에 재건축하려고 그래. 어디로 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이 법에서는 짧게 시장군수 등이라 약속해. 약속해줘. 뭐라고? 시장군수 등이라고. 다른 법에 가서는 얘 얘기하지 마. 얘는 정비법에서만의 약속이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러면 용어 정의 정리해 봤고요. 쉬었다가 다음 단계 진행합시다. 새 수준하고 와봐요.